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거침없이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오늘 가장 먼저 미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혼조세입니다. 와리가리 왔다리 갔다리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 그 사이에 달러는 오늘 나름의 큰 폭을 그리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자, 달러 인덱스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과연 달러의 강세가 고점을 찍은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때 42,000달러 선까지 올랐었으나 그 자리에서 강하게 얻어맞고 41,335달러까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도 3,100달러대를 내주고 말하는데 아무래도 미국 증시와 함께 다니고 있는 만큼 미국 증시가 잘 버텨주거나 지속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도 큰 하락 없이 지금부터 움직임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미국 증시와 함께 다니는 것을 당연히 저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떨어져가지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상황이 그러한 만큼 미국 증시를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 증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넷플릭스의 주가 하락이 예사롭지 않죠. 지금 70%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올라왔었던 그런 상승분을 다 까먹고 있는 넷플릭스 하락세가 살벌합니다. 작년에도 페이스북도 이런 식으로다가 크게 떨어지곤 했었는데 이래놓고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곤 합니다. 자, 과연 미국 증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딸려가는 비트코인, 과연 미국 증시로부터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나온 소식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러시아 세무당국이 재무부에 문의하기를 현지 기업 무역거래 암호화폐 결제 도입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자 재무부는 해당 제안에 대한 부분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와 관련된 더욱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호적인 국가들이 한해가지고 비트코인 결제도 이 자원 결제 대금으로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러시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은행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합법화를 시켜주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버지니아주 내에 있는 모든 은행들은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당연히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하원과 상원을 통과 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암호화폐의 미래를 인정했다라는 것이겠죠.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었었고 올해 본격적으로 미국 내에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은행 지주회사 블루리지뱅크 쉐어스의 이사들이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사들 중에 85%가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기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달러보다는 비트코인이다. 미래를 향해 쏴라. 다음으로 야후 뉴스에서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밀레니얼 세대의 28% 정도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통해서 그들의 은퇴 자금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28%지만은 이 수치는 더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미국의 국가 빚이 30조 달러가 넘었죠. 30조 달러가 넘었고 부채 한도도 구조상 계속해서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비트코인이 얼마나 매력적인 자산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미국 증시와 함께 다니고는 있지만 독자적인 자산으로서 존재할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비트코인, 미국 달러와 같은 인플레이셔너리 에셋이 아니라 디플레이셔너리 에셋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강력한 매력을 어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 시장조사 업체인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에 의하면은 올해 대략적으로다가 360만 명의 미국인이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물건을 구매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 가치는 연내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카드를 받게 되면 카드 수수료가 어마어마한데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게 되면 그런 수수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암호화폐. 다음으로 해서 미국 메릴랜드주의 포르쉐 딜러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결제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끼고 비트코인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받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그런 식으로 결제를 받고 있는데 다가오는 미래에는 직접 비트코인을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호주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게 될 것이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었는데 두 번째 호주 비트코인 ETF도 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소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매거진을 통해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21쉐어스가 호주의 현물 기반의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인데 미국에서는 언제쯤 현물 기반 ETF가 나올 것인가? 다음으로 해서 엘살바도르의 전 중앙은행 총재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엘살바도르 정부를 약간 비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채권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밝히기를 정부가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비트코인 채권 발행을 늦추고 있다. 실상은 이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지 않았다. 즉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 채권에 대한 준비가 모자랐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IMF 지원을 받기 위해 협상이 끝났다. 이를 되살려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IMF를 통해서 다시금 노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 이 자식 채권 발행 되기만 해봐. 화산 분화구에 던져버린다. 자, 그 다음으로 오랜만에 플랜B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 플랜B가 최근에 모든 지표들이 향후 몇 달간 비트코인 떡상을 가리키고 있다. 지금이 매수의 적기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는 밝히기를 블랙스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한 비트코인은 앞으로 몇 달 안에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스톡스 플로우나 온체인 지표, 최근 들어 정말 거시기한 거시적 뉴스, 비트코인 채택 국가 증가 추세 등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다가 비트코인은 떡상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지금이야말로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 줍줍의 최적화된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사실 최근에 여러가지 지표를 봤을 때 긍정적인 미래가 예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다음 달에 연준이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지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연준 총재들이 0.5%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다가 이번에는 0.75%까지 올리면서 주댕이와 이빨로 인플레이션을 압살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행동도 그렇게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옛말에도 겁 많은 개가 크게 짖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인플레이션이 무서워가지고 지저대고 있는 연준, 정말로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을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힘들다고 보는데, 미국 빚이 많아가지고 힘들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 달 개봉박두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 및 동향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고래, 그동안에 열심히 매집을 하면서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었었다가 1500개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로 내보내면서 매도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다고 합니다. 자, 3위고래가 저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이 자식 이거 진짜.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상승 추세 45,000달러를 넘어서 50,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알리 마르티네지 분석가 40,000달러 위에서 비트코인이 잘 버텼다. 그래서 45,000달러로 가기 위한 속도를 빨리 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유지될 수 있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50,000달러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제와 그제 마이클 반데 포페 분석가 44,000달러를 예상을 했었고 그 다음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역시 44,000달러까지 일단 반등 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는 블록체인 분석 기업 카이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마켓에서 가격 상승 베팅 수요를 찾아볼 수가 없다. 5개 주요 파생 상품 거래소의 평균 펀딩비는 2021년 말부터 계속해서 하락 중이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인데 딱 봤을 때 지금 현재 비트코인 반등은 데드캣이다. 데드캣 후에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KLU 분석가 같은 경우도 가짜 상승이다. 가짜 상승 봐라. 지금부터 떨어진다. 37,500달러짜리까지 다시 내려오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남겼고요. 자, 그 다음에는 댄 크립토 트레이드 분석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4시간 봉 200 EMA를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그동안의 분위기가 좋을 뻔 했었으나 주요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분위기가 어제는 좋았었는데 주요 저항을 강력하게 뚫어주지 못하면서 많은 분석가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있는 이 이평을 뚫고 올라가가지고 지난 고점보다 더욱더 높게 올라가서 더 높은 저점을 찍어야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에 성공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는 힘들어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앞선 분석가들이 예상을 한 것처럼 44,000달러까지라도 갈 수 있을 것인가? 42,000달러 위에서 안착하지 못한 비트코인 때문에 안 좋은 분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반대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달러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고점을 찍은 것인가, 달러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 및 자산시장에 힘을 실어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죽어라 달러. 부디 비트코인의 선전을 기원해 보면서 다음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넣고 돈 먹기, 폭탄 돌리기, NFT 마켓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코인베이스의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가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대기 인원만 300만 명이 넘었었다라고 하죠. 신용카드로 NFT도 살 수 있게끔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엄청난 도박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코인베이스 마켓플레이스가 암호화폐 업계의 강원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NFT 열풍이 그만큼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크립토 펑크에 이어서, 그리고 원숭이 NFT에 이어서 이번에는 문버드라는 NFT가 다시 한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장난질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어리버리하게 생긴 조류독감 걸린 것 같은 새들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싼 게 이더리움 18개라고 하고요. 민팅 비용만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와, 정말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뭐 예술작품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이 새를 잡아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걸 어디다 쓰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 NFT 열풍은 이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이 다가오는 토요일 두 번째 병합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6월 달에 병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미뤄진 이더리움의 병합,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앞서서 21shares가 호주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ETF도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역시 현물 ETF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코인게이프 분석에 따르면 만약에 일봉을 3,170달러 이상에서 마감했을 때 3,6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은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 마지막으로는 좀 웃긴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때 저스틴 선이 FBI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자 저스틴 선은 화가 나가지고 가짜뉴스다, 내가 이 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을 고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중국 매체인 163.com에 의하면은 저스틴 선이 저번 달에 FBI로부터 사기, 자금 세탁 등의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과연 진짜 뉴스일까요? 가짜 뉴스일까요? 중국인이 중국인을 때리고 있는 상황,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공산당 월드 업데이트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토마토밭 도와주기, 광고 영상 나오는 동안에 스트레칭,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